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운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면접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보죠. 그리고 광운대학교의 면접을 쓰신 분들, 광운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광운대를 쓰시면서 과천대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명지대에 쓰거나 건국대를 쓰거나 아니면 동국대를 쓰거나 국민대를 쓰거나 기타 등등의 대학을 썼을 텐데 아마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원서를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광운대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원서 지원의 6개 중에서 6개나 최소 4개나 5개 정도는 수능 최저가 미반영 되어지는 대학의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스럽죠. 왜냐하면 수능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가 6월이나 9월에 봤었던 점수로는 수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막상 수능 시험 보게 되어지면 생각과 다른 점수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처럼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처럼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의 원서 지원을 하셨다,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럼 학원에서 광운대학교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지, 또 광운대학교 면접이 다른 대학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참비리 인재 전형 491명입니다.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죠.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은 배수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배수를 3배수로 두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3배수 내에서 대부분 합격생을 고른다고 볼 수 있고 3배수 배수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1단계 통과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대학에서도 아마 1단계를 걸러낼 때 신중한 작업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는 어느 대학들보다도 1단계 통과가 중요하고 1단계 통과가 되어지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2일날 1단계 합격자 발표고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바로 11월 5일과 11월 6일에 면접을 봐요.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발표 나고 면접 준비하시겠다 그러면 면접 준비 기간으로는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학원에서는 물론 1단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파이널 면접 수업이 있습니다. 4시간씩 3일 수업이 진행이 되어져요. 하지만 시험 직전에 하는 면접도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미리부터 좀 준비하시면 좋겠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운대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수능 공부한다 하더라도 수시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면접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은 면접 소요 시간은 10분 이내이고 지원자의 평가 서류, 사전 검토를 통해 구성된 개인 적합 질문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문제 제시형 평가 면접은 없습니다. 제시문 기관 면접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학생부 대체서식을 기반으로 해서 전공소양평가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운대학교 면접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를 보면 광운 참비인재 전형은 면접시간은 10분 내외이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 2인이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제출 서류에 기반한 확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 면접의 평가 요소는 발전 가능성의 40%, 논리적 사고력의 40%, 그 다음에 인성의 20% 정도의 비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예시 문항을 보게 되어지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어지냐? 발전 가능성을 묻는 출제 문항에서는 졸업 후 공공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또는 공공 분야의 희망 세부 전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졸업 또는 입학 후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논리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는 공공활동 중 가장 의미가 있었던 활동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공공활동에 친구들과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든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공공교과의 활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그 다음에 인성에서는
독서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다양한 제시문들이 출제가 되어져요. 특히 광운대 같은 학교의 면접이 쉬운 것 같아도 사실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학생부 자소서 기반 전공소양평가 면접이라고 한다면 사실 면접의 범위가 아주 넓거든요. 그리고 면접지 예상 문제 뽑아야지,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 구성해야지, 답변 구성하고 난 다음에 또 암기해야지, 암기하고 난 다음에 발표 연습해야지, 발표 연습하고 난 다음에 실전 시뮬레이션 해야지 라고 하면 사실은 면접에 대한 준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면접 평가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한 5단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각 평가조별 입학사정관 2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지원자에 대해서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면접 방식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어지고요. 지원자의 평가 서류 사전 검토를 통해 구성된 개인 적합 질문을 통한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 제시형 평가는 없습니다. 지원자의 평가 서류에 대한 내용 진위 여부 확인하게 되어지고 평가 시 전형 자료에 대한 제시된 지원자 인적사항과 학구명 등을 브라인드 처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브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출신 고등학교를 파악할 수 있는 교복이나 체육복 등을 착용이 불가능이 되어지고 면접 시에는 브라인드 면접에 저해되는 언행을 하셔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준비에 관한 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예상 질문 만들어 연습을 해보는 과정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기 세 번째는 학교 및 학과 정보 미리 파악하기 이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만 읽어보면 제출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인데 제출서류를 기반 구성되어진 개별 적합 질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원자 본인이 서류,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스스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만들어 연습해 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있는데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경쟁률을 보니까 전자공학과가 6.4, 그 다음에 전자통신이 4.7, 전자융합이 5.4, 그 다음에 보니까 로봇학부가 7.3 정도의 경쟁률이 되고 정보융합학과가 7.5, 가장 높은 학과는 건축학과가 17.6, 건축공학과가 15.7, 그 다음에 환경공학과가 14.0.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부분 경쟁률이 1단계 배수가 3배수인데 약 6대1. 그럼 1단계 경쟁률이 2대1 정도 되는 거죠.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 일부 학과의 경쟁률이 몰린 거는 그만큼 성적대가 불안하신 분들, 다시 말하면 허수들이 몰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도 실질 경쟁률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광운대학교는 경쟁률이 높지 않고 1단계 배수를 고려하면 1단계가 2대1 정도를 고려하시면 되겠다. 자, 어느 정도 성적되어지면 광운대학교 1단계를 합격할 수 있을까? 전년도의 학생부 등급을 봅니다. 평균 등급이니까 마지막 합격 점수는 이거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전년도의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올해도 반드시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1단계 통과할지 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2022학년도 학생부 등급을 참고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전자공학과가 전년도에 3.04 정도의 등급이었으면 아마도 저기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까지 벌어지는 한 3.6 정도까지는 벌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1단계 통과되는 학생들의 성적은 대부분 3.67 정도까지는 1단계에서 붙겠는 걸 이렇게 고려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보통신학과가 2.90 정도가 전년도였다. 그럼 아마도 한 3.4 정도까지는 1단계 통과할 수 있겠다 라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과의 교과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광운대에 합격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은 아마도 3점대 중반 정도에서 합격이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학교 인문계열도 보면은 영어산업학과가 4.11,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4.06, 그 다음에 경영학과가 3.37 정도가 되어지니까 아마도 3점대에서 4점대 초반 정도까지도 1단계에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원대학교 모집 요강,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면접의 평가 방식, 그 다음에 입시 결과 경쟁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이포리뷰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2월 2일 날 1단계 발표 나고 11월 5일과 6일에 면접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원에서 수업은 11월 2일, 3일, 4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파이널 수업이 있습니다. 이때는 광운대 학생들끼리 수업하게 돼요. 하지만 광운대는 어차피 학생이 제출한 개별 서류를 기반으로 한 전공소양평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제시형 면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핵심은 뭐냐? 학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운대 학생들끼리 수업하고 그러면서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준비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운대학교는 제출서류 기반 전공소양평가 명각이기 때문에 면접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예상문제 만들어야죠. 최소한 40문제 정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 구성해야 되죠. 답변은 보통 한 400자 정도로 해서 1분 정도 구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답변 만들고 난 다음에 구술 발표 훈련해야 되죠. 구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영상을 찍어가면서 시뮬레이션 해야 되죠. 또 여기에다가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소양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전공적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사회적 이슈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한 부분들을 또 정리해야 돼요. 독서 내용도 정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언제부터 준비하시면 좋냐면 학원에서는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수업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까지 해서 그룹 수업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추가해서 듣거나 아니면 파이널 때는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으로 해서 줌을 이용해서 1대1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에 오셔가지고 선생님과 직접 1대1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수능 때문에 이렇게 학원까지 와서 수업을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1대1 화상 수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운대학교 면접 수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포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고 면접 수업에 대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드렸었던 거는 광운대학교 면접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광운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2일 날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광운대학교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